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드디어 6월이 왔습니다. 6월 평가원. 마이 갓. 그쵸? 자, 그런데 우리 6월 평가원 무시하자고요. 6월 평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분명 수능을 위해서 오로지 마지막에 그 결승점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6월 평가원에 대한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결과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한 번을 위해서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그러한 사사로운 시험에는 둔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6월 달은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6월에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스트레스 특집으로 6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있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 상담하는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에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제가 우리 초기에 이런 말씀드렸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 나비와 나방을 한 번에 한 단어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빠삐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비는 참 예쁘다 등등의 감정이 함께 가겠지만요, 나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겁을 해요. 그 이유가 단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무조건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바로 알라바마, 발음이 제가 안 되네. 알라바마라는 대학교에 셀턴이라는 박사님께서 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뇌 기능이 향상된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두뇌 기능이 향상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게 있냐? 뉴로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가 인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습득하는 양도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 더 이상 못해 이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을 때 우리는 더 두뇌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마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한 달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 1시간의 어떤 습득 양보다는요, 시험 치기 바로 직전 1시간에 훨씬 더 습득이 빠르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뇌의 기능이 스트레스, 마감이라는 상태가 우리가 뇌의 기능 자체가 뭡니까? 향상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향상되었기 때문에 바로 훨씬 더 좋다는 거. 적절한 스트레스는 괜찮다. 다만 우리가 스트레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어나갔을 때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성적으로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내가 원하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이 당연한 것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스트레스 저리 가, 스트레스 아웃라고 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능력보다는 저항하는 바로 에너지를 여기다 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당연한 거예요. 저도 분명히 온라인 강의하거나 오프라인 강의 10몇 년 동안 수업을 하더라도 아직도 긴장하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스트레스란 자체에 대해서 단점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장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트레스 저항하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서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트레스 괜찮다니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 장점요, 면역력이 증대한대요. 자, 어떤 거냐면 적당한, 셀턴 박사가 얘기한 게 적당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인터루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면역력, 인간의 몸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총균세나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원래는 대본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사피엔스.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사피엔스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시시대 때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원시시대 때
우리 인간의 목숨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것은요, 뭐 천재지변도 있겠지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때 혈액이 심장에 두근대는 이유가 혈액을 빨리 펌핑을 해서 어디다 분산시킨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본능에 뭐든지 집중하다 보니까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죠. 이때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기는 건데, 적절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감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병균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역력을 증대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건강한 학습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강화입니다. 이것은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제 수업을 들어왔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특수부대 출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훈련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내성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일명 옛날에 공수부대라고 했어요. 이 공수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게 되면 뭐 대표적인 이건 뭐 군사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특전사라는 부대 같은 게 전쟁 나자마자 뭐 어느 공수부대는 뭐 평안남도 북도 한경남도 북도 여기에 뿌려지면서 게릴라 작전을 하는 게 있는데, 특히 낙하를 해야 되잖아요. 낙하를 해야 돼요. 저 낙하 많이 했거든요. 어쩔 때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어쩔 때는 헬리콥터에 뛰어내리고, 제일 무서웠던 낙하는요, 기구 낙하라고 해서, 기구 아시죠? 기구가 그냥 올라가요. 한 500m에서 600m 올라가서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가방 하나 메고 그냥 뭐 뛰어내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제가 사실 또 고소공포증이에요. 저 나름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기구의 바이킹이라든지 자이드롭이라든지 그 무서운 걸 왜 탄지 모르겠어요. 생명 단축인데 저 안 타요. 돈 줘도 안 타요. 진짜 안 타요. 근데 비행기는 뛰어내려 봤어요. 어떻게 뛰어내리냐? 내성 강화라는 건데, 정말 그 위에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뭐 꼬리 문이 열린다 등등을 얘기하는데, 낙하기 전에 비행기 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조금 많이 뛰었거든요. 많이 뛴 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저 뭐 안 움직였거든요. 거의 10회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교관이 발로 찼어요. 아! 이렇게 제가 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로 까이면서 뛰다 보니까 점점 더 무서움에 대한 경지는 이미 지나간 상태고, 내성적으로 두려움이 강화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버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인내라는 거 있잖아요. 끈기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인내심이 장난 아니네, 끈기심이 장난이 아니네 라고 했던 것의 원래 실제는요, 그 사람이 해왔던 습관의 형태와 그 사람이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라톤 조금 장거리를 뛰는데 내가 5km를 뛰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5km를 뛰어봤던 사람은 5km가 자신의 세상의 기준점이라서 5km 넘게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정말 끈기가 장난이 아니다, 인내심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10km를 기준으로 삼던 사람은요, 그냥 10km가 기준일 뿐이지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는 10km를 습관적으로 뛰어왔던 경험치의 습득물이지 절대 인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끈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보면 내가 한 단계 스트레스 받았죠? 넘었죠? 스트레스 받았죠? 넘었죠? 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인내고 끈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 나에게 없는데 쟤는 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성을 강화해 준 게 뭐라고요?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은요, 끝까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여기서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헬스장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하거든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10km 아령 들고 운동해요.
하는데 평균적으로 저는요 10kg짜리를 한 뭐 3세트 15개 3세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보다 팔뚝이 훨씬 두꺼운 사람이 와가지고 15kg짜리를 들고 으쌰 하면요 제가 10kg 안 들어요. 저도 스트레스죠. 뭔가 경쟁심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5kg 들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10kg에 대해서 내가 습관화 시켜놨는데 15kg 드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팔뚝이 지금 현재 알통이 아파 죽겠는데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성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것이 반복되면요. 내가 15kg짜리를 가지고 3세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 보면. 스트레스 없이 한다고요? 이것은 인지 영역 자체가 바로 생각의 구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완벽한 습관을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 단계가 아닐 거라고 저는 거의 많은 수의 나름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스트레스는 오케이 왔다. 에너지가 왔다. 지금은 이제 내가 내성 강화를 할 수 있으며 면역력 증대를 시키며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특수부대 훈련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주거든요. 잠도 못 자게 해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내성을 강화시키면서 실제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됩니다. 실제 성공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내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라는 그 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선을 맞춘 게 아니라 내 능력의 이상의 어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 잡고 싶은 그 욕망, 필요성 이것이 생기는 순간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현재 위치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나의 욕심과 더하기 뭡니까? 바로 나의 행동을 실천하게끔 도와주는 게 스트레스에서 바로 주는 이점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스트레스라고 규정 짓는 순간 진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만성 스트레스 식으로 바뀌면서 뭐 스트레스 위험, 스트레스 장염, 스트레스 뭐요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트레스 이제부터 수용하십시오.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스트레스,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인드셋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한입니다.